샬롬,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계정을 만드는 데 요구되는 클릭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물건에 표시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거나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질문들을 최소화했다. 구글 홈, 아마존 에코, 애플 홈포드 같은 음성인식 스피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구매한 친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다. 친구는 전화기를 꺼내 음악 앱을 켜고 플레이리스트를 고르지 않고도 그냥 컨트리 음악 좀 틀어줘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몇 년 만에 음악 가게 가서 CD를 사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행동을 방해하는 마찰이 현저하게 없어진 것이다. 비즈니스는 더 쉽게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끝없는 탐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영국 정부는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서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을 링크를 직접 걸어주는 것으로 전환했다. 단계 하나를 줄이자 응답률은 19.2%에서 23.4%로 증가했다. 영국과 같은 국가 단위에서 이 정도 비율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 수익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적절한 일을 가급적 쉽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좋은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줄이고 나쁜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증가시킨다면 더 나은 습관이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노력은 최소로 성과는 제대로. 노력은 최소로 성과는 제대로. 오즈월드 너콜스는 미시시피주 나체지에 살고 있는 IT 개발자다. 그의 방 청소 습관을 방을 리셋한다는 전략에 따른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다 보고 나면 그는 텔레비전 스탠드 뒤쪽에 리모컨을 두고 소파에 놓인 쿠션들을 정리하고 담요를 개켜둔다. 자에서 일어날 때는 쓰레기를 밖으로 가져와 버린다. 샤워를 할 때는 샤워물이 덮여지는 동안 목욕탕을 구석구석 닦는다. 그는 샤워를 하면서 내 몸을 씻기 직전이 목욕탕을 청소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방 하나하나를 리셋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행동 후에 청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모두 제자리에 있어요. 매일 모든 방을 리셋하기 때문이죠. 잡동사니들도 늘 바르게 놓여 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청소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게을러요. 그저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게으름뱅이뿐이죠. 그건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공간을 조직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더 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아내는 연하장 카드를 한 박스 가지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그것을 생일, 조문, 결혼, 졸업 등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적절한 카드를 꺼내 보낸다. 아내는 보낸 카드들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기억하는데 이는 카드를 보낼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였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나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누군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하면 카드를 보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가게에 가서 축하 카드를 집어들 때면 이미 늦었다. 이 습관은 쉽지 않다.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들은 많다. 그럼으로써 즉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방법 말이다. 만일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싶다면 전날 밤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조리대에는 요리용 스프레이를 준비해 두고
필요한 조리 도구와 그릇들을 배치해 놓는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를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들을 책상 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운동을 하고 싶은가? 운동복, 신발, 운동 가방,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다이어트의 속도를 내고 싶은가?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잘라서 용기에 소분해 두면 주중에 쉽게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는 좋은 습관을 채소의 마찰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이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난 후 매번 코드를 뽑아둔다. 그리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확실히 있을 때만 코드를 꽂는 것이다. 이 설정은 텔레비전을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들지 않게 해줄 마찰을 만들어낸다. 이것으로만 안 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텔레비전을 본 뒤 매번 텔레비전 코드를 뽑고 리모컨에서 배터리를 빼 서랍장 안에 넣어둔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추가로 10초가 더 든다. 그래도 안 될 만큼 고집이 세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매번 거실방 벽장 안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정말로 보고 싶을 때만 텔레비전을 꺼내게 될 것이다. 마찰이 클수록 습관은 줄어든다. 나는 가능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가져다 둔다. 곁에 두면 아침 내내 아무 이유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방에 두면 그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지 않을 만큼 마찰이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매일 아침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서너 시간을 얻고 있다. 다른 방에 휴대폰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몇 시간 동안 맡아달라고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하라. 동료에게 오전 동안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점심시간에 돌려받아라. 실제로 해보면 원하지 않은 행동을 막아주는 마찰이 생각보다 얼마나 적은지 놀라울 정도다. 맥주를 눈에 띄지 않는 곳, 냉장고 뒤쪽에 감춰두면 덜 마시게 된다. 휴대전화에서 SNS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다운로드해서 접속하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론 심각한 중독은 이런 속임수로도 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주 조금의 마찰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거나 나쁜 습관으로 무심코 흘러갈 수 있다. 좋은 행동들 더 하기 쉽게, 나쁜 행동들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를 떠올려 보자. 한 개인으로, 부모로, 코치로, 관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인간의 행동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원래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선택지에 끌린다. 제대로 된 일을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좋은 행동들과 관련된 마찰을 줄여라. 마찰이 적어지면 습관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나쁜 행동과 관련된 마찰을 늘려라. 마찰이 커지면 습관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중요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라.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현대의 최고 안무가이자 무용가 드와일라 타프는 1992년 메가더 펠로우십을 수상했으며 메가더 지니어스 그랜드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다프는 그녀의 춤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며 자신이 장작한 무용을 공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주 간단한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레그 워머를 착용하고 스웨트 셔츠와 모자를 걸치죠. 그러고 나서 맨하튼에 있는 집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에게 91번가의 1번 길에 있는 범핑 아이런 체육관에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말하는 의식은 체육관에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 잡는 거죠.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완성됩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기 쉽게 만든 것이죠. 이는 그 행동을 건너뛰거나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일상적인 무게가 하나 더 늘어날수록 생각한 것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매일 아침 택시를 부르는 것은 사소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훌륭한 사례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우리의 행동의 40~50%는 습관 이외의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당한 비율인데 습관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숫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하나의 습관은 단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지만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을 결정한다. 습관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다음 행동으로 빠르게 질주하게 한다. 어려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내 끝까지 볼 수 있다. 배가 부른데 군것질을 계속할 수도 있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 휴대전화 화면에 20분 동안 달라붙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저녁 극히 짧은 순간 대개 5시 15분쯤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이후 저녁 시간을 결정한다. 내 아내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인도 음식을 주문하고 MBC 드라마 더 오피스를 시청한다. 공정하게 말해서 이 역시 멋진 저녁 시간이다. 드와일라 다프가 택시를 부르듯 아내의 의식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다면 운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체육관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구를 정하고 운동을 하는 등 뒤따르는 모든 행위들이 쉬워진다. 매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들은 한 무더기 존재한다. 나는 이런 자잘한 선택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직접 요리할지 결정하는 순간, 차를 몰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선택하는 순간, 숙제를 시작할지 비디오 게임기를 집어들지 결심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도로의 분기점과 같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 순간이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곳 메뉴에 있는 품목만을 주문할 수 있다. 스테이크 가게에 들어갔다면 등심 스테이크나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게 되지 초밥을 먹게 되진 않는다. 우리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것들에 따라 제한된다.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는 것이다. 결정적 순간들.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는 결정적 순간에 했던 아주 적은 수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선택들에 좌우된다. 각각의 선택은 도로 분기점과 같아서 이런 선택들이 하루 동안 쌓이면 궁극적으로 무척이나 다른 결과들을 불러온다.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하루 동안 결정적 순간들을 제대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궤적을 만들어낸다.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습관은 택시에 타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거의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로 축소할 수 있다.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선 안 된다. 그에 따른 행동이 도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첫 시작 2분은 쉬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생산적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무척 쉬운 것에서 무척 어려운 척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5km를 달리는 것은 어렵다. 1000보 걷기는 중간 수준이다. 10분 걷기는 쉽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은 무척이나 쉽다.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라 해도 습관 관문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한 페이지 읽기나 1분 명상, 전화 한 통 걸기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려는 습관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만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습득하리란 희망을 품긴 어렵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자 단순히 쪼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 과정이 의식이 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매번 같은 준비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 뭔가를 장착할 때 동일한 의식을 따르면 어려운 장착 과정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일관적인 작동 중단 습관을 들이면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다.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할 수는 있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분 규칙이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짜 목표는 2분 동안 하는 행동 이상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듯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푸시업 한 번을 하거나 노트를 펼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정신적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2분 규칙이 추진력을 주는 듯하지만 이렇게 해보자. 2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멈춰라.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2분 후에는 멈춘다. 명상을 시작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아랍어를 공부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이것은 시작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습관은 오직 120주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 내 독자들 한 사람은 이 전략으로 45kg을 감량했다. 시작할 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갔지만 5분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가서 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시간이 다 되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어쨌든 난 항상 여기에 오고 있어. 좀 더 오래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몇 년 후 몸무게가 줄었다. 또 다른 예로 일기쓰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쓰기를 통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포기하거나 완전히 그만둔다. 일기쓰기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일기쓰기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습관 일기를 고안했다. 거기에는 매일 한 줄 섹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하루에 대한 한 문장으로 간단히 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비결은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지점 직전에 멈추는 것이다. 영국 출신의 리더십 컨설턴트 그렉 매커우는 덜 구체적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세웠다. 그는 늘 일기를 쓰다가 지치기 전에 일기를 그만둔다. 어니스트 웨밍에이도 글쓰기에 관해 이와 유사한 조언을 했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들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한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간다면 비록 2분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표 한 장을 던지는 것이다.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멈춰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취하라. 이런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최종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푸시업 한 번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타 연습 한 번을 하는 것이 낫다. 책을 집어들지 않는 것보다 한 페이지 읽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적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서 습관이 확립되고 매일 그것을 하게 되면 2분 규칙을 습관 형성 기술과 결합시킬 수 있다. 습관 형성 기술은 그 습관으로 계속 되돌아가 규모를 늘려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 첫 2분 가장 사소한 형태의 행동을 완전히 습득하라. 중간 단계로 나아가면 그 과정을 반복하라. 제2분 그 단계를 완전히 습득하는데 집중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원래 희망했던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바로 첫 2분 행동에서 말이다. 어떤 거창한 인생 목표라도 대개 2분짜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 거고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다음 주 식단을 짜야 한다. 어떤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이분 규칙을 이용해 보라. 이분 규칙은 습관을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습관은 몇 초 안에 완전히 형성되며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습관들이 결정적 순간에 일어난다. 이는 도로 분기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 결정적 순간들은 우리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지 비생산적인 하루를 보낼지를 결정한다. 2분 규칙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2분 이하로 하는 것이다. 시작 과정을 의식으로 만들면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최대화하기 전에 표준화하라. 존재하지도 않은 습관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1830년 여름 빅토르 위고는 도저히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 프랑스 작가는 12개월 전 새 책을 쓰기로 출판업자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글은 안 쓰고 내내 다른 프로젝트에 손대고 손님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국 출판업자는 6개월 안에 마감을 해달라고 서신을 보내왔다. 위고는 1831년 2월까지 책을 끝내야 했다. 그는 이를 미루지 않기 위해 희한한 계획 하나를 세웠다. 옷을 몽땅 모아서 조수에게 주고 큰 옷장 안에 넣어 문을 잠가 버리라고 한 것이다. 그에게는 커다란 숄 하나 외에 입을 옷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깥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지자 그는 1830년에 가을과 겨울 동안 계속 연구하고 맹렬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1831년 1월 14일 노트르담의 고추는 당초 마감일보다 2주나 먼저 세상에 나왔다. 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더 받곤 한다.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바로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이다. 세워놓은 계획을 따르기가 어렵다면 빅토르 위고의 얘기를 떠올려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심리학자들은 이를 이행장치라고 부른다. 이행장치는 현재 시점에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래 행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습관에 묶어두고 나쁜 습관을 하지 못하게 억제한다. 빅토르 위고는 옷을 지워버리고 나서야 글쓰기에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에겐 이행장치였다. 이는 오디세우스 약속 또는 오디세우스 계약이라고 불린다. 오디세이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바다 요정 세이렌의 노래소리에 홀려 배를 그녀들 쪽으로 몰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지 않도록 선원들을 시켜 자신을 돛대에 묻게 했다. 마음이 욕망하는 곳으로 이끌리는 걸 막고 미래에 얻을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행 장치를 만드는 방법은 많다. 대량 포장 대신 개별 포장된 음식을 구매함으로써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카지노나 온라인 포커 사이트 접근 금지 리스트를 추가해서 도박으로 인생을 마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대회를 위해 체중을 조절해야 했던 운동선수들이 체중 측정 전 일주일 동안 지갑을 집에 두고 다님으로써 패스트푸드를 사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쳤다는 얘기도 있다. 다른 애로 내 친구이자 동료인 습관 전문가 니르이알은 인터넷 라우터와 전원선 사이를 연결하는 어댑터인 전원 차단기를 구입한 적이 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이 전원 차단기는 집안의 모든 전원을 차단했다.
인터넷이 끊기면 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행장치다. 이행장치는 유용하다. 우리가 유혹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자 한다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음식의 반은 포장해 달라고 미리 요청한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반만 먹는 거야 라고 혼자 말을 한다면 절대 지켜질 리가 없다. 핵심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몸매를 가꾸겠다는 동기가 일어났다면 요가 수업 일정을 잡고 미리 수업료를 지불하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그 일에 크게 흥분되어 있다면 존경하는 사업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담 시간을 잡아라. 이행하기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약속을 취소하는 거, 즉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 되도록 하라. 이행 장치는 현재 시점에서 나쁜 습관을 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미래에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일을 더 잘할지 모른다. 좋은 습관을 반드시 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관리법.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관리법. 존 헨리 패터슨은 1844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잡일을 했고 아버지의 제재소에서 교대 근무를 했다. 다트머스에 있는 대학을 다닌 후에는 오하이오주로 돌아와 광업 도구들을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경쟁이 적었고 꾸준히 고객들이 늘면서 재미를 봤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패터슨은 직원들이 가게에서 돈을 훔친다는 걸 알게 됐다. 1800년대 중반에는 직원 절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던 시기다. 서랍에 영수증을 보관했던 때라 영수증을 위변조하거나 버리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가게 안에는 비디오 카메라도 없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소프트웨어도 없던 때였다. 하루 종일 직원들 곁을 맴돌다가 직접 모든 거래를 관리하지 않는 한 절도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패터슨은 리티의 정직한 계산기라는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됐다. 데이턴에 사는 주민 제임스 리터가 고안한 것으로 최초의 금정 등록기였다. 이 기계는 각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내부의 영수증과 현금을 놓고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 패터슨은 대당 $50씩 주고 2대를 구입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게에서 직원이 돈을 훔쳐가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이후 6개월 동안 패터슨의 사업은 적자에서 $5,000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00 이상의 가치다. 패터슨은 이 기계에 무척 감명받고 사업을 바꾸었다. 리티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사서 국제금전등록기 회사를 연 것이다. 10년 후 회사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당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했다. 나쁜 습관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행동에 관한 선택지가 없어질 때까지 마찰을 늘려라. 금전 등록기에 뛰어난 부분은 절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동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직원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호하는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금정 등록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들은 계속 성과를 낸다. 이런 선택들은 사전에 아주 약간의 노력을 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한 가지 선택으로 계속 그에 따른 보상이 일어난다는 이
아이디어에 나는 매료되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일회성 행동들 중 장기적인 습관들이 된 것에 대해 조사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목록에 있는 일회성 행동들 중 절반 정도를 단순히 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삶이 더 나아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습관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일회성 행동들이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쉽게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생산적이고 돈을 절약하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끝.